또 그때 좀 면접 준비할 때는 교수님들이 어떤 얘기 많이 해줬어요? 홍대 면접 준비했던 걸 토대로 이제 면접을 했는데 홍대 면접을 준비하다가 이제 중대 면접을 가니까 교수님도 너무 착하시고 그러니까 맨날 다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홍대 면접 준비하면 다른 학교 면접은 그냥 따라온다고. 왜냐면 홍대 면접이 너무 까다롭고 솔직하게 말해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친절한 타입도 아니잖아요. 교수님인데 이 영상 볼 수도 있긴 한데 좀 친절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마음도 있고. 안녕하세요. 우리 또 올해 합격생을 모시고 인터뷰를 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신 합격생은요, 올해 최고로 핫한 학과였죠? 맞아요. 네, 맞죠? 어디였죠? 이번에 목조형 가구학과 진학하게 된 정수환이라고 합니다. 아, 박수. 그래서 올해 정말 목조형 가구학과가 경쟁률이 진짜 높았어요. 7.93 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8 정도의 경쟁률이 나온 거죠. 이 정도로 경쟁률이 나왔던 건 전례가 없던 사례예요. 근데 우리 학생은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지는 많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신 있게 준비해서 그런 거겠죠? 근데 저희가 항상 목조형으로 학생들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올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올해에도 좀 다수의 학생들을 보내게 돼서 또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커뮤니티가 생긴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합니다. 그래서 목조형 가구학과 좀 소개하면서 입시 준비한 내용들 오늘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로는 어떻게 목조형 가구학과를 지원하게 됐나요? 그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이제 알지 못했는데 목조형 학과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서 이제 목조형 가구학과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목조형 가구학과를 준비하는 과정이 저에게 흥미롭게 느껴져서 지금은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조형 가구학과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전략적으로 목조형 가구학과를 선택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목조형 가구라는 선택지가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이 친구가 원래 제품 디자인 관련된 활동들이 1학년, 2학년 때 조금씩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어쨌든 가구 디자인이라는 건 하나의 제품 디자인으로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구를 제품의 일종으로서 풀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성적이나 생기부나 이런 것들이 원래 생각했던 디자인 학부 쪽으로 준비하기엔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걸 전공 적합성이라는 틀에서 목조형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크게 아쉬움이 없을 거라는 판단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느낌으로 전략을 잡고 나서는 사용성 위주의 가구 디자인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풀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어떤 거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중에 하나는 이제 가정과학 시간에 읽었던 책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던 이제 IoT 냉장고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냉장고의 성질과 독거노인분들이 지닌 불편함을 같이 합쳐서 IoT 기술을 접목시켜서 더 나은 디자인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좀 포인트 되는 내용 중에는 노인분들이 앉고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냉장고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디자인도 해보았고, 또 이제 음성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서 노인분들과 이제 서로 대화도 하고 마치 친구 같은 냉장고를 디자인해보았습니다. 너무 좋은 활동이었고, 또 이 활동이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원래 그런 흔히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죠. 소외받는 사용자에 대한 관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뭐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노약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자층을 설정해서 가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1학년, 2학년까지의 빌드업과도 굉장히 잘 어울렸고, 그리고 좀 다양한 사용자층을 분석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잘 어울렸던 거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모여서 또 다른 학교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중앙대에서 예술공학부도 합격했죠. 네, 맞아요. 또 그때 좀 면접 준비할 때는 교수님들이 어떤 얘기 많이 해줬어요? 면접 준비할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면접 준비는 하지 않았고, 거의 하루 전에 대충 학과에 대해서만 살짝 알아가고 홍대 면접 준비했던 걸 토대로 이제 면접을 했는데, 홍대 면접을 하다가 이제 중대 면접을 가니까 교수님도 너무 착하시고 물어보는 내용도 거의 생기부 기반이어서 그냥 했던 내용들 다시 말씀드리는 정도여서 굉장히 쉽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다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홍대 면접 준비하면 다른 학교 면접은 그냥 따라온다고. 왜냐면 홍대 면접이 너무 까다롭고 솔직하게 말해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친절한 타입도 아니잖아요. 교수님인데 이 영상 볼 수도 있긴 한데 좀 친절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마음도 있고. 근데 다른 교수님들, 다른 학교의 교수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를 지원해 준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티가 나는 방식으로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시고, 그리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돌발 질문이 많이 없죠. 홍대에 비해서. 홍대는 뭐 돌발 질문이 거의 안 나오면 섭섭하다 수준으로 그게 좀 메인일 적도 많은데, 다른 대학들은 그 정도 느낌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홍대만 좀 정확하게 잡아놓으면 다른 학교들은 전날에만 보고 가도 좀 압도적으로 잘할 수 있거든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게 자신감 먹고 잘 준비했던 것도 좋은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입시에서 제가 정말 높게 평가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목조형 가구학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이 가지는 리스크가 뭐냐면 이 학과가 마이너한 학과이기 때문에 홍대를 쓸 수 있는 건 알겠는데 다른 학교들하고 사실은 좀 콜라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학교들하고 혼용 지원이 어려운 학과인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좀 스스로 많이 해결하려고 같이 노력을 했고, 또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잘 먹혀서 중앙대 예술공학부까지 합격할 수 있었다. 이 스토리가 아주 다른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목조형 가구학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좀 주고 싶은 팁이 있다면? 1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보통 2학년 때나 3학년 때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기에는 성적이 좀 아쉬워서 진학하는 경우가 저처럼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상담을 받기에 앞서서 나는 목조형 가구에 관한 활동이 없으니까 안 되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2학년 때까지는 정말 아무런 생각도 없고 목조형 가구학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3학년 때 준비한 것만으로도 이걸 붙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았어요. 쉽게는 아니고 이제 어렵게긴 하죠. 많이 고생했으니까. 네, 어렵게 붙은 걸 보니 여러분도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시작하기 전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사실 이번에 경쟁률이 이렇게까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2학년 때까지 다른 과였지만 1년 준비하고 지금 합격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댓글 남겨주시고 또 인증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또 이 학생의 위알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